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재입니다. 연휴 앞둔 이 설렘에 시장도 함께 동조를 해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알차게 쓰기 위해서 새해에 들여놨던 이 종목들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년 새해면 또 운동부터 자기 개발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은 더더욱 투자 계획 또 단단하게 세워보실 텐데요. 근데 이 뭔가 사골 같은 새해 신년 계획들은 더 시작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그 진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 포진돼 있는데요. 그들의 비법과 또 시장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가 뭘지 함께 가져가 보시고 또 진단과 함께 계획 수립을 더 단단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멘토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고 또 소통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열릴 시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더더욱이나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또 바로 이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운수대통 팀의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 저희 운수대통 팀에는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차대웅 멘토님이 있고 또 리더 윤수림 멘토님이 있죠. 그리고 제3의 멤버 불주사가 있는데 자, 이 불주사가 뭘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불주사는 정말 수익 실현에 엄청난 비중을 담당하는 친구인데요. 이 기법과 또 함께 수익 실현해 나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고 설 연휴 이후에 소외되지 않을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세워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운수대통팀 윤수림 멘토와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본주의 텐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텐션 업해서 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2월달이 또 시작이 되었네요. 2월달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또 연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뒤숭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의 방송을 보고 오늘 좀 성공적인 투자와 이제 연휴를 지나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이렇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또 설 연휴를 위해서 우리 멘토님을 모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법과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시장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멘토님은 또 어떻게 시장 뷰를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하루 잘 정리를 해야 또 연휴 푹 쉴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매력적으로 봤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시장이 이제 뭐 미증시도 사실 정고점을 좀 앞두고 있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피 중심의 좀 대형주들이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과 동시에 거래대금 그렇게 운수 대통령 멘토들이 강조했던 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모습도 좀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추세 연휴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이 기세는 사실 3거래일 동안의 미증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뭐 지금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상당히 사실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지금 증시에 들어왔던 매수세와 이제 거래대금이 살아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찌 됐건 추세는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정말 긍정적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전반적인 부분 좀 짚어가면서 키워드를 또 두 가지 잡아주셨어요. 네. 오늘 장 증시 키워드를 AI와 현대차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네. 키워드 잡아가면서 좀 더 세세하게 오늘 장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오늘 2월 8일 증시 키워드로 이렇게 선별한 내용은 바로 AI와 현대차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AI는 미국 증시에 좀 국한된 내용이고 현대차는 이제 국내 증시에만 존재하는 독보적인 모멘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I에 대해서 먼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AI에 대해서 시장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미증시,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기술주 중심의 미증시는 현재 성장 동력이 다른 내용도 아니라 결국에 AI 단 두 글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메타, 그리고 뭐 최근 들어 이제 미증시 뭐 엔비디아, 지금 다시 한 번 더 앞자리가 좀 바뀌어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700를 좀 돌파를 하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400를 좀 돌파를 하면서 또 첫 배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AI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에 미증시의 성장 동력은 지금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은 좀 현대차가 좀 메꿔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AI 성장 동력이 없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멘토님. 네.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된 이후에도 모멘텀을 좀 계속 받아가지 않았나요? 그런 분위기지 않았나요? 네. 이전에도 그렇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국내 기업에서 AI라고 독보적으로 좀 칭할 수 있는 AI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고 칭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기업이냐? 성장을? 네, 그런 SK하이닉스? 그렇죠.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마 느끼시는 내용 중 하나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AI로 성장이 과연 성장 동력이 나오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정말 몇이나 될까?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사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한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렇게 글로벌한 자금이 정말 AI 하나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그러면은 사실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한 종목들이 많이 AI가 섹터 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국 증시처럼 뚜렷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승 탄력을 좀 이끌어준 섹터와 종목이 여기서 현대차 이 부분들에 지금 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AI 키워드로 시장에 가기에는 아직 좀 단단한 바닥이나 뭐 이렇게 반석이 다져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AI와 굳이 뭐 엮는다라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종목 중에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코스피 200이라든지 혹은 코스닥 뭐 상위 한 30등 내에서 지금 뭐 종목들이 AI에 대한 성장 동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봤을 때 뭐 다양한 뭐 기업들이 있겠지만 AI 하나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는 기업은 사실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AI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HBM, 현재 HBM이 향후 AI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되면서 점차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메모리 산업 이제 뭐 지금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사실 이쪽 산업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매출에 대한 비중도 지금 이쪽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AI에 대한 성장 동력이 뭐 메타라든지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미 증시에 AI 하나만 보고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들 대비해서 매세가 들어올 만한 이유는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 멘토님은 불주사로 증명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네. 이 AI의 추세,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불주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형 언어 모델, 삼성 SDS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LLM 관련해서 이 키워드는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삼성 SDS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삼성 SDS 그나마 이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좀 삼성 SDS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테마성 지금 이런 트렌드나 추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AI 산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삼성 SDS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종목에서도 불주사 패턴은 좀 확인이 됐나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 드려서 불주사 패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아직은 SDS. 아니다. 네, 하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삼성 SDS가 올해 들어서 조금 다른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저 PBR 관련된 종목 섹터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삼성 SDS라는 종목이 약세 흐름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 양봉이 이제 2023년에 나타났다 보니까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연봉 차트입니다. 네. 지금 첫 양봉이 사실 삼성 SDS 이제 차트에서 작년에 좀 나타났어요. 네, 2023년. 그리고 2024년 현재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양음양 패턴에 있어서 지금 연봉상에 지금 양봉을 그려내고 올해는 좀 음봉을 지금 현재 뭐 섞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AI의 성장 동력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런 뭐 매수의 관점으로 좀 초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삼성 SDS가 차라리 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직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클라우드 매출이라든지 뭐 지금 데이터 센서라든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좀 삼성 이 SDS에게 조금 더 의존하는 경향이 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가 아닌 이제 대형주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삼성 SDS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는 키워드를 두고 봤을 때 삼성 SDS 불주사 패턴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장 동력이 좀 더 가미가 돼서 불주사 패턴 충분히 좀 발견이 됐을 때 시세를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세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멘토님과 전략적인 부분 챙겨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또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또 중소형주부터 뭐 HBM, 온디바이스 AI 좀 계속 다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 시총 좀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더 성장 동력 받아가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근데 한미반도체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만한 내용들이 증시 키워드로 잡아온 내용 중에 현대차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좀 상승의 주역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굉장히 다른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현대차를 제가 뭐 이렇게 키워드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반도체도 역할을 좀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튀어오를 때 네. 이전에 불주사 패턴이 확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그렇진 않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우스대통 멘토들이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내용이지만 불주사 캔들이 대형주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중소형주에서 발생됐을 때 탄력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는 정말 정량적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경우보다는
중심보다는 상승에 대한 관점이 뚜렷하게 매수세가 이런 뭐 비차익 매수세라든지 차익 매수세가 같이 계속해서 들어온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이런 뭐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사실 불주사의 캔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 오늘 갑자기 한미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가지 드릴 만한 내용들은 오늘 한미 반도체도 뭐 주주 친화적 정책이라든지 주가 부양의 의지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 한미 반도체에는 여전히 남아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이어지면 이어지지 이렇게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뒤에 봐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주사 캔들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뭐 코스피 200 안에 속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불주사 캔들이 발생된 게 이 상승에서 전환에 하락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형주들은 어디까지나 좋은데요? 네, 대형주들은 어디까지나 대형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주사가 명확하게 상승 종목, 상위 종목, 대형주들까지 다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스테통 멘토들이 종목을 볼 때는 대부분 상위 종목보다는 거의 중위권 종목들이 중위권, 하위권, 이제 뭐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모호한 내용인데 지금 대부분 중소형주들 위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세와 이런 기술적인 전략이 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바로 불주사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세를 잡아주기 위해서 불주사 패턴을 보통 중소형주에서 포착을 해주시지만 대형주에서는 하락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서도 불주사 패턴을 또 봐줄 수 있다는 부분도 캐치를 해주셨으니까 네. 불주사를 통해서 정말 이 불주사가 뭐 이슈도 잡아낼 수 있고 또 하락 패턴, 상승 패턴도 잡아낼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캐치를 드립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 불주사 패턴과 함께 시장 전략을 단단하게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연휴 이후에 내가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또 상승 시세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인데 이 현대차는 또 저 PBR 관련주 통해서도 시세 계속 챙겨갔고 네. 또 실적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또 무디스에서도 등급을 또 상향 조정했어요. BMW와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현대차도 비슷한 좀 반열에서 좀 싸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대차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이 현대차의 이제 IR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냈던 건 오히려 전기차에 100%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사실 뭐 IRA 감축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시장에 넓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너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하다 보니 신규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는 이 기업들의 이익률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차 대비 좀 판매량도 오히려 내연기관에 집중했으면 매출이 더 늘어났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독일 3사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기차를 무리하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좀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성장성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연말 이제 IPO 좀 내용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IPO 내용이 아니죠. 네, IR 이야기에서도 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유연하게 대응을 한 게, 즉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이제 비중을 잘 조절을 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판매량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가격적인 전략도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좀 잘 통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좀 판매량 대수를 좀 많이 올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뭐 저 PBR 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사실 뭐 자동차 섹터들이 지금 밸류적으로 많이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도요타라든지 일본의 혼다 같은 기업들도 실제로 점유율을 좀 많이 올려놨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도 경기 소비재나 자동차 섹터들에게 매수세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만의 독보적인 모멘텀이 현대차다.
그런 관점으로 실제 최근에 거래 대금을 다 살펴보면은 현대차를 통해서 들어온 거래 대금, 매수세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승 요인 중에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즉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도 현대차 계속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큼 있습니다. 올랐는데도 피크아웃 우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어찌 보면은 지금 저 PBR 정책에서 이 현대차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가 너무 밸류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평가 가치보다 더 고평가가 되었다가 아니라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글로벌한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이런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도, 니케이도 현재 잃어버린 30년을 좀 회복을 하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이유도 이런 내연기관차들의 지금 적정 주가와 같은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 이렇게 잘 강조 안 해주시는데 현대차 정말 지금 자리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연휴 이후에 또 계속해서 현대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I와 또 현대차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시장 전략 더 단단하게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어갔다가 가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바로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1등이었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제시 종목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이 GM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급등세가 나왔었죠. 이 종목 이미 어제 편입을 했다는 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발빠른 편입으로 인해서 1차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 편입 이후에 매일 수익률을 키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던 로봇주들 일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죠. 이 종목 역시나 발빠르게 편입해 주셔서 1차 목표가 터치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대봉 LS는 순실률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탑 엔지니어링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ARM의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TSMC가 손잡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죠. 그런데 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역시나 시초가 편입으로 하루 만에 7% 넘는 수익 챙겨가 주셨네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모베이스 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실률을 줄인 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S&T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1등 한번 발표할 시간이 됐죠. 오늘의 1등, 그러니까 이번 주 최종 1등입니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김진욱 멘토님이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계시네요. 김진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1등 자리 차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포스코 퓨처엠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7% 넘는 수익 챙겨가 주셨고요. 그리고 3, 4, 5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팀 이주호 멘토님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순서로 차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최종 순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연휴 끝나고 나서 13일부터 저희가 새로워진 룰과 더불어서 새로워진 멘토 라인업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룰 잠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조금 단기적인 수익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묵직한 종목까지 함께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기대되시죠? 다음 주 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 운수대통팀의 윤수린 멘토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서 또 종목 안에서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종목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먼저 볼까요? 네. 월요일에 편입해 주신 종목이 두 가지예요. 라온시큐어와 엠텔스인데 네. 일단 라온시큐어는 또 파란불을 켜면서 매도 처리가 됐거든요. 네. 이 종목에서도 일단은 불주사 패턴이 확인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했다. 지난주가 그랬죠. 코스닥 시장이 너무 약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의 매도세도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의 간단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불주사 캔들의 이 비법은 바로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불주사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기와 같은 모양을 가진 캔들이 바로 불주사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핵심 마법에 대해서는 이 윗꼬리와 거래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윗꼬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상승 이후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즉, 음봉이죠. 즉, 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붙어 나왔다라는 건 이 종목에 돈이 몰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돈이 몰린 캔들에 양봉 기세를 유지해주고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캔들이 바로 불주사 캔들의 핵심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다음 종목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던 종목 엔테스를 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네, 엔테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네. 우리 뭐 라오시큐와 함께 지난주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원리와 이 마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엔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모멘텀이 어떤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캔들에 돈이 몰렸다라는 우린 사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엔텔스의 주봉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텔스를 선별한 날짜가 바로 이 1월 22일 주봉 캔들이 발생한 이후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좀 공략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바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주봉상에서 엔텔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 단기적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엔텔스가 이런 불주사 캔들을 보여주고 이 거래량이 몰리고 그 거래량에 따른 흔적을 남겼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엔텔스의 상승 신호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좀 시장이 장 초반 좀 치고 나가는가 싶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코스닥 시장이 5거래일 동안 시가 출발부터 시작해서 종가까지 음봉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쫙 밀려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맞아요.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지만 운세통 윤수린 멘토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의 범위를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인 4에서 5%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항상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분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절가 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종목을 과연 무리하게 끌고 간다라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손절가 기준도 명확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가도 손실은 작게 또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불주사 패턴으로 이런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까요? 바이넥스는 8% 가까운 수익이고 2차 목표가까지 또 터치를 했거든요. 네. 네, 이 종목도 한번 패턴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엔텔스가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느껴졌던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더 첨언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엔텔스라는 종목이 참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1차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을 하긴 했지만 네. 그 이후로부터 사실 대응 전략이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종목들을 항상 이야기 드릴 때는 1차 목표가 혹은 손절가, 만약에 1차 목표가에서 대응을 못하고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 명확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엔텔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이 불주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는 항상 1차 목표가도 괜찮으니 2차 목표가도 괜찮으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 줄 때 빠르게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텔스는 1차 목표가 터치하고 또 빨간불로 완료가 됐죠?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후속 전략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음 종목의 이 대응 전략을 또 바이넥스와 함께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이넥스도 이 동일하게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엔텔스와 같이 장 시작 전에 호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엔텔스도. 지금 바이넥스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 걸어두는 전략도 우리가 그 목표가를 걸어두는 전략도 전략이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이넥스도 한번 이렇게 결국 2차 목표가까지 도달에 성공을 했죠. 자, 바이넥스 일봉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이넥스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한번 크게 차트를 좀 펼쳐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이넥스가 사실 2022년 4월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불주사 캔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2022년에 과거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발생했던 적이 2년 만입니다. 이번에. 네. 2년 만이요? 네, 2년 만에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캔들입니다. 이때 이 바이넥스가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낸 이유도 CDMO, 이제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의약품들을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성장 동력이 보여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 불주사 캔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거의 한 2년 동안은 정말 조용하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을 발생한 날이죠. 바로 1월 29일 월요일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밀키트 그리고 지금 이 쌈장 종목으로 선별을 해왔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이 구간들에 대해서 시가가 좀 높게 뜨고 출발을 하니 분명히 이 구간들에 대해서 목표가대로 우리가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항상 갭이 뜨는 종목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일단 1차 목표가 지금 시가가 대략적으로 1290원 정도 뜨고 출발을 하고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이야기 드렸던 대로 4% 구간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4% 구간 1차 목표가를 도달한 이후 그리고 2차 목표가도 이렇게 단숨에 도달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가 도달한 다음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다음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항상 또 소신껏 챙겨가자. 예, 항상 우스대통 멘토들의 모토죠. 눈앞에 보이는 5%를 맞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이 멀리 보이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20% 100% 수익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항상 뭐든지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20% 30% 50% 이렇게 잡고 종목들을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눈앞에 5%만 꾸준히 잘 챙겨도 되는 걸 왜 굳이 어려운 멀리 있는 30%의 수익률을 챙기려고 하느냐. 이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바이넥스도 지금 상황에서 더 상승 흐름이 나온 걸 이건 제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스대통 멘토들의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가 우스대통 멘토들의 관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 추석 때, 이 설날 때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멀리 있는 30%, 40%, 50% 말도 안 되는 수익률보다 바로 눈앞에 존재하는 5%의 수익만 잘 챙겨도 우리는 계좌가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들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이넥스 중간 점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히 또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5%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서 500%를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또 윤수린 멘토님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주사 패턴으로 확실하게 그 5%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죠.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네. 상신 브레이크인데 이 종목은 2.25%의 수익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에서도 불주사 패턴 또 어느 위치에서 확인됐는지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상신 브레이크도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고 어떻게 또 대응을 이어갔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신 브레이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차트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조용하게 아주 우뚝 솟아 있어요. 네, 바닥권에서 횡보를 거친 다음 우뚝선 불주사가 바로 발생을 했다. 이 불주사 캔들을 보고 운세통 멘토들이 과연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까? 네, 절대 지나칠 수가 없었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바로 불주사 캔들이 2월 1일 목요일 날 발생을 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타났느냐? 평균적으로 거래량 대비 지금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불주사 캔들에는 과연 얼마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느냐? 이 불주사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상신 브레이크의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280억 정도. 이 거래량이 지금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대비 한 28% 정도 네. 들어왔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불주사예요. 어마어마한 불주사죠. 네, 어마어마한 불주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 들어온 거래량이 과연 거짓말을 하겠는데? 이렇게 흔적을 이야기를 남기겠죠? 들었을 때 분명히 이 흔적을 남긴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항상 뭐든지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이 들어온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왜? 그 물량이 들어온 누군가는 분명히 이 캔들의 몸통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신 브레이크 지난주 이렇게 종목으로 선별을 했는데 바로 1차 목표가까지는 단숨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가가 0% 출발 대비 바로 4.2%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로부터 자리는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도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도 분명 적정 일부 가격대가 오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담아가고 물량을 담아가고 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최근 살아난 거래량으로. 그럼 남아있다는 건 다음 주에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을 대응을 할 때 쌈장 종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던 기준만 명확하게 지켜낸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이 남아있는 거래량과 최근 들어서 살아난 거래량도 분명히 그 신호와 흔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네. 최근 들어서 조용하게 움직이던 상신 브레이크에 거래량이 살아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이 물량들이 아주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도망간다라고 하면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장대 음봉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자리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건 이 살아난 거래량과 그리고 이 앞서 쥐고 있는 물량들은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신 브레이크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하지만 이 수익 배틀 기준에서 쌈장 기준에서는 이미 지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좀 미련을 가지지 않고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선을 강탈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놓치지 않고 또 상신 브레이크 잡아주셨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 저희 배틀의 룰상 완료된 종목이지만 다음 주에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 도약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또 코멘트 주셨습니다. 노랑톡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 상승 브레이크 추후 전략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함께 시선 강탈하는 시세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탑 엔지니어링인데 와, 이게 오늘 또 챙겨주셨거든요. 네. 이게 오늘은 또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챙겨주실까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전일 밤을 지샜습니다. 아, 밤을 지새면서 종목을 찾았다. 네, 항상 종목을 선별할 때는 이 불주사 캔들에서 굉장히 엄선된 그런 필터를 거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그 당일에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흔적을 찾아가는 또 형사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네,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품이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잠복 말씀드려서. 근무하신 거네요. 네, 잠복 근무도 굉장히 오래 하고 그리고 제보도 받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이 하나하나 흔적을 남겼을 때 이게 가짜 패턴인지 진짜 패턴인지까지 구분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종목을 많이 깔아두는 게 아니라 한 종목 새롭게 떠오르는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패턴들을 좀 찾아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 제대로 됐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그렇죠. 네. 검증이 굉장히 훌륭하게 7% 훨씬 7% 넘게 또 1차 목표가 터치를 했어요, 당일에. 네, 오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 상승 종목들이 이제 상위 종목들에 많이 몰려났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런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정말 불주사를 그려냈고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차트를 다시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자, 이 불주사 캔들의 마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전일 발생했다라는 게 한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네.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누가 봐도 16% 그리고 이 꼬리가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이렇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몸통은 9%짜리 꼬리는 7%짜리 이런 불주사 캔들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을 남겼다. 자, 이 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느냐? 180만 주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추산을 해보면 지금 거의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탑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지금 탑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1,100억 그리고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자, 누가 봐도 중소형주 그리고 이 매력적인 이런 불주사가 전일 나왔다라는 건 오늘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바로 오늘 공략을 시초가로 공략을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장중에 8.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 얼마? 바로 7%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6,980원, 7,000원 구간이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기가 막히게 7,000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와. 자, 이렇게 꾸준하게 사실 뭐 연휴 이전이더라고 하더라도 대응과 기준을 지켜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에 5%, 7%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도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저 멀리 떠나보낸 종목들을 굳이 바라볼 만한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 눈 앞에 보이는 5%, 7%에나 집중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도 정말 대단한 수익인데 또 이런 7%의 수익 계속해서 매일같이 쌓아가신다면 여러분 계좌에 얼마나 수익이 쌓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또 기분 좋게 연휴 맞이하시라고 또 이렇게 탑 엔지니어링 통해서 7% 넘는 수익 쌓아주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와 같은 수익 전략 꼭 함께 윤수리 멘토님과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번 주 거래일은 끝났어요. 오늘장 마쳤고 정말 설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설렘 가득하지만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면 거래일이 또 시작될 때쯤 이제 내일은 또 어떡하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신규 전략에 대해서 또 단단하게 세워드려야 정말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전략 가져오셨을지. 이 종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주사 패턴 또 확인이 됐을까요? 네, 한번 연휴 동안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스테통 멘토가 포착한 불주사 종목은 지금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전략이야. 천천히 우스테통 멘토들이 이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종목은 이 다 보는 앞에서 한번 공개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불주사 종목으로 노루 홀딩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 네. 지주사인가요? 네, 일단은 홀딩스라고 하면 지주사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노루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흡사 패턴이 에코프로 그리고 노루페인트가 현재 에코프로 BM에 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주사 하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지주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사실 물량을 쥐고 있는 이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느린 종목을 공략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 홀딩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계열사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되는 물량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즉,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품절주라는 내용이죠. 자, 유통되는 물량이 없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노루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루홀딩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노루홀딩스의 모멘텀이 오늘 노루페인트가 이렇게 2차전지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노루페인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노루홀딩스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과거 2022년 6월달 이후 상승을 했던 이 거래량을 지금 300만 주 이상 뽑아냈던 적이 노루홀딩스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22년 이후 노루홀딩스가 2년 동안 거래량을 300만 주 이상 뽑아낸 불주사 캔들이 발생된 게 단 한 번도 없다. 그럼 2년 동안의 거래량이 시원하게 들어왔다는 의미겠죠. 자, 이 패턴이 과거 어떤 종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지난주에 공략을 했던 바이넥스라는 종목과 굉장히 흡사하죠. 2022년 4월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노루홀딩스도 마찬가지로 2022년 이후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명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우리가 추산을 해 봅시다. 자, 330만 주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바로 오늘 발생을 했죠. 이 윗꼬리가 현재 어느 정도가 될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윗꼬리가 현재 12%, 그리고 이 몸통이 현재 12%, 5대5 비율의 불주사입니다. 네, 그러면 노루홀딩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하루 만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현재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우리가 3,400억 정도의 규모로 좀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금 이 불주사 캔들로 오늘 발생을 했다는 건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노루홀딩스 이 불주사 캔들이 오늘 뚜렷하게 좀 발생된 종목은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 종목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종목 다음 종목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갤럭시아 SM도 제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이 흔적이 무언가 우리에게 신호를 좀 남기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불주사 캔들이 바로 3일 전에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지금 이거래일 전이죠, 정확하게. 2월 6일 화요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폭발적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만들어냈는데, 자,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단기적으로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캔들이 분명 좀 짧은 패턴에 우리에게 신호를,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래일 동안 조정이 이어졌고 아직까지 이 들어온 매수세가 이탈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이 거래량이 매도세로 크게 반영이 되었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이 물량을 쥐고 있는 누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갤럭시아 SM이 시간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명 이 들어온 거래량 대비 다시 한 번 더 흔적을 남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이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2024년 계속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갤럭시 RCM, 노루홀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지주사 안에서도 이렇게 또 불주사 패턴을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새로운데 여러분도 함께 불주사 패턴 관련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챙겨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네. 이제 좀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려요. 우리 설 이제 맞이를 하는데. 네,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다들 좀 풍성한 이런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대통 윤소림 멘토와 지금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우스대통 윤소림 멘토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QR 이렇게 스캔을 해주신 이후 이 QR 스캔 이후 우스대통 윤소림 멘토방의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인 받을 뻔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수익 배틀 3장 시즌 1은 여기서 마칩니다. 설 연휴 이후에 저희는 더 막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